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손바닥만 한 위성 하나, 그 안에 실험실이 있고, 거기서 항암제가 만들어진다면?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을 투자해도 못한 일을 한국이 단 몇 년 만에 성공시켰습니다. 전 세계 제약업계가 충격에 빠진 이유,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 제약업계에 엄청난 뉴스 하나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우주에서 항암제의 핵심 성분을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방식입니다. 거대한 국제우주정거장이 아니라 손가락 한마디만 한 한국의 초소형 위성 안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었다는 것. 생각해보세요.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우주 강국들은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거대한 시설에서 수십 년 동안 이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수십조 원대,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 모여서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훨씬 짧은 시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자체 개발한 초소형 위성에서 그 역시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버렸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의 반응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이 단계까지 올 줄 몰랐다. 이건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의 제약 산업, 나아가 의료 산업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전 세계가 우주에서 약을 만들려고 할까요? 우주, 그곳은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 그것은 바로 중력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동안 중력은 항상 모든 물체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당신도, 저도, 물도, 세포도 말이죠. 이 중력이 우주에서는 없어집니다. 무중력 상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포 배양에 있어서는 혁명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구에서 세포를 배양할 때 세포들은 중력 때문에 계속 아래로 눌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포가 눌리고 펴지고 변형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장비를 써도, 아무리 완벽한 배양 환경을 만들어도 이 중력의 영향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서 만든 세포는 실제 인체 속의 세포와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주는 다릅니다. 무중력이니까 세포가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자랄까요? 마치 우리 몸속처럼 3차원의 입체적인 구조 그대로 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신약 개발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정확한 세포 구조, 정확한 약효 테스트, 더 안전하고 효과 좋은 신약. 이 논리가 바로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 우주에서 약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단순히 구조만 다른 게 아닙니다. 순도가 훨씬 높습니다. 구조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마치 지구에서 가장 정교한 금속을 만드는 것과 우주 공간에서 만드는 금속의 차이처럼. 그래서 세계의 제약 회사들은 우주에서의 약 개발을 미래의 게임 체인저라고 봐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실용화되지 못했을까요? 이제 한국이 한 일을 보시겠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매우 영리한 접근을 했습니다. 거대한 국제우주정거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자신들이 직접 만들자는 발상이었죠. 초소형 위성, 손바닥만 한 크기에 극도로 작은 우주 배양 시스템을 담아냈습니다. 이걸 상상해보세요. 초미니 실험실이 위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는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세포 배양, 자동, 온도 조절, 자동, 압력 조절, 자동, 영양분 공급, 자동. 위성 자체가 우주의 실험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연구진은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세계 항암제 시장의 1위 상품, 그 약의 핵심 성분을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실험 하나를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 분야에 정식으로 뛰어들 권리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유럽처럼,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세계 제약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국이 이런 기술이 있었어? 하지만 이건 처음 아니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우주 신약 연구는 한국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전부터 미국과 유럽은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세계 최고의 시설에서 우주에서 약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해오고 있었습니다. 정거장이 우주에 가서 얼마나 됐나요? 1998년부터입니다.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말이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을까요? 정말 수천, 수만 번의 실험이 있었을 겁니다. 투입된 돈은?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수십조 원대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예산이 우주 신약 개발에만 투입되었다는 거죠.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 최첨단 시설, 무한에 가까운 예산. 이런 조건에서 미국과 유럽은 우주 신약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어버린 겁니다. 해외 분석가들의 반응을 다시 들어보세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이 단계까지 올 줄 몰랐다. 이건 경탄이 아닙니다. 이건 놀라움이고 부러움이고 동시에 위기의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느낀 그 감정. 한국, 뭔가 다르네? 그 다름의 정체가 뭘까요?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주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한 번 실험에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복. 계속 반복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가?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왜 반복이 중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약을 개발할 때 한 번의 실험만으로 신약이 탄생하나요? 아니죠.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쌓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고 점점 더 나은 조건을 찾아나가죠. 우주 신약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합니다. 한 번 우주에 실험 장비를 보낼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거죠. 한국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성공했다. 좋다. 하지만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주에 실험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 번의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이 우주 실험을 하려면 어땠을까요? 한국은 자신의 발사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로켓의 실험 장비를 얹혀서 보냈습니다. 마치 짐처럼요. 미국이 발사할 때 우리 것도 좀 실어줄래? 유럽이 쏠 때 우리 것도 함께 보낼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일정 조율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기와 다른 나라의 발사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실험을 꾸준히 보낼 수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남의 눈치 보며 쓰는 우주였던 겁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누리호가 성공합니다. 한국 최초의 자체 발사 로켓 누리호의 성공은 한국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로켓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로켓이 있으니까요. 자기 일정에 따라 원할 때마다 언제든 우주에 실험 장비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달에 우주 실험이 필요하신가요? 좋아요. 그럼 누리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아세요? 이건 단순히 더 편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반복 연구가 가능한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 된 겁니다. 우주 신약 개발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 바로 그것이 한국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벌써 30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속도 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주 신약 개발의 핵심. 그것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데이터. 데이터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한 번, 두 번의 실험이 아니라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해서 축적된 데이터. 이 데이터들이 무엇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신약의 근거가 됩니다. 이 약이 왜 효과가 있는가? 이 약이 안전한가? 최적의 용량은 얼마인가? 이런 모든 질문의 답이 데이터에 있는 거죠. 데이터가 풍부할수록, 정확할수록 그 신약은 더욱 신뢰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신뢰받은 신약이 나오면 수십조 원대의 산업이 탄생합니다. 전 세계 환자들의 생명이 구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 신약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들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한국은 어땠나요?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도 다른 나라에 의존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우주 신약 데이터 좀 줄래요? 유럽의 연구 결과 좀 공개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이었던 거죠. 물론 국제협력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곧 권력입니다. 데이터는 곧 산업입니다. 자신의 데이터가 없으면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달라집니다. 누리호가 있으니까요. 초소형 위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자신의 로켓, 자신의 위성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자신만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독립입니다. 결의적으로는 일종의 기술 주권 확보인 거죠. 이제 한국은 우주 신약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신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약 산업의 미래 판도를 뒤집는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한국이 왜 이런 실험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건 뭘까요? 단순한 과학 성과?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지금 우주 신약, 우주 의료기술, 우주 제조 등 전혀 새로운 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실험에 성공한 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실험을 반복할 수 있는 나라, 자신의 로켓, 자신의 위성으로 계속해서 우주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나라. 이제 한국은 우주를 연구실로 사용하는 손에 꼽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는 어쩌면 꿈이었습니다.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우주에서 약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꿈이 한국에 의해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까지 한국이 직접 만들어낸 거죠. 우주 신약 시대의 문을 여는 나라, 그 문을 밀고 들어가는 나라, 그 문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라, 그리고 결국 그 성과로 전 세계에 증명할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떠셨나요? 한국의 우주 신약 개발이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니라는 것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